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도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꼭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챙이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이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폭염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7월 1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더위에 악취와 파리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복합개발 조성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일대 17만 4천여 제곱미터가 개발됩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의 5호선 환승통로가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폐쇄됩니다. 5호선으로 갈아탈 경우 인근 환승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구로구 스쿨존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동거리를 줄이는 특수포장과 지그재그 차선 등 일명 아마존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쓰레기가 조금만 쌓여 있어도 악취가 진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무단 투기된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썩는 곳이 있습니다. 용산구 얘긴데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현장에 이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용산구 우사단로 식길입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엔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많이 더러워요. 냄새도 많이 나고 저희도 좀 당황스럽죠.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안내판엔 쓰레기 배출 시간과 무단 투기 시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 간의 마찰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왜 여기다 자꾸 갖다 버려? 자식이 안 끊어버리지. 누가 그래요? 여기 다니는 사람 얼마나 지저분해요. 용산구는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구 청소행정과나 각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파봉해서 인적 사항을 보통 확인하는데 인적 사항이 없이 그냥 검은 봉투에 쓰레기만 들어 있어서 좀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집 앞에만큼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주민의 애처로운 나무 팻말까지 등장한 용산구. 하지만 좀처럼 쓰레기 무단 투기가 끊이질 않으면서 거리 곳곳은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일대가 ICT 보안산업 클러스터로 재탄생됩니다. 최근 정부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복합개발 조성 계획안을 확정한 건데요. 계획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태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5년 송파구 가락동에 준공된 중앙전파 관리소입니다. 인근 땅 부지만 5만여 제곱미터로 전파관리소 청사와 몇몇 부대 시설을 제외하고는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또 구치소를 연상케 하는 높은 철조망과 담벼락으로 이전 요구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도소 같다는 담벼락이 교도소 분위기가 난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관기관이 해당 부지 개발을 추진해왔고 마침내 조성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계획. ICT 기술을 활용한 전파 교란과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고 ICT 보안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기 위해 관련 복합업무단지가 조성됩니다. 이번 조성계획으로 들어설 복합업무단지의 규모는 연면적 17만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규모만 축구장 25개 크기와 맞먹는 겁니다. 복합업무단지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수익시설 3동과 창업지원 주거시설 1동, 공공청사 2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총 사업비로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캠코 자금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편 송파구는 2025년 완공 시점에 중앙전파관리소 일대와 문정 도시개발구역, 성동 구치소 부지를 잇는 ICT 산업 연계 클러스터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정 도시 개발 구역, 신성장 동력 산업 단지와
개발계획 수립 중인 성동구치소 부지 등 지역 거점 시설들과 ICT 산업 기반 연계를 통하여 조성 사업은 내년까지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0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하루 평균 환승 인원만 29만 명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곳의 5호선 환승 통로가 오늘부터 3개월간 완전 폐쇄됩니다. 노후된 에스컬레이터 공사 때문인데 평소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10월 말까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의 5호선 환승 통로가 전면 폐쇄됩니다. 20년 이상 사용된 에스컬레이터 석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에스컬레이터는 22년 사용한 기기입니다. 고장 발생 빈도 및 고장 정도가 심해서 반드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폐쇄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안전입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 폐쇄하는 거고, 둘째는 공기 단축을 위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사례됩니다. 5호선과 2, 4호선 간의 환승은 우회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5호선과 2호선 간의 환승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한정거장 떨어진 을지로 4가역에서 가능합니다. 문제는 4호선과 5호선 간의 환승입니다. 4호선을 이용하다가 5호선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탄 뒤 을지로 4가역이나 왕십리역 등에서 5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4호선 동대문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해 종로 3가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 환승 대비 최고 13분이 더 소요됩니다. 우회 환승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6번 출구를 통해 지상으로 나온 뒤 5번 출구로 다시 들어가서 2호선이나 4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평균 12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이번에 폐쇄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달 평균 발생했던 고장 건수는 약 5회.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평균 고장 건수의 5배가 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환승 통로 폐쇄로 불편은 예상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의 5호선 환승 통로가 오늘부터 폐쇄됐습니다. 10월까지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현장 모습 살펴보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진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오늘부터 폐쇄된 5호선 환승 통로 같습니다. 먼저 현장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는 유일하게 이 2호선과 4호선 그리고 5호선이 동시에 환승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호선 환승 통로가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환승 통로를 오르내리는 에스컬레이터가 노후됨에 따라 이 시민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됐고, 또 이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전면 교체 작업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환승로 전체가 폐쇄된 겁니다. 예. 이 지하에 있던 이 5호선 승강장과 지상이 동시에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정상 운행되니까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사전 안내는 있었겠지만 오늘부터 통제다 보니까 이 혼선을 빚은 이용객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공사 첫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승객들의 이용 혼란이 좀 가중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현장 연결을 준비하면서 1시간 30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이 역에 나와 있었는데, 예.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 곳곳에 영무원들이 안내를 위해 배치돼 있습니다. 이 배치된 영무원들에게 환승 경로를 물어보는 시민들도 많았고, 또 곳곳에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 안내판을 보고 또 환승 경로를 확인하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평소에 이용하던 이 한 번에 환승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물론 이 다른 정거장을 이용한 우회 환승도 가능하겠지만 아예 역 밖으로 나가서 지상을 통해서 환승하는 방법도 있죠.
어찌 보면 그게 더 간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 방법을 한번 체험해 봤는데요. 그 방법이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의 5번 출구와 6번 출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5번 출구로 나가서 6번 출구로 다시 들어오는 방법인데요. 이 실제로 5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에 있는 이 지상의 인도 바닥에는 이 출구를 안내하는 표지가 붙어 있어서 길 찾기는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여름이고 8월까지는 이 불볕더위가 지속될 예정이죠. 그런데 이 땡볕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5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의 거리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꽤 멉니다. 그리고 또 5번 출구와 6번 출구가 모두 에스컬레이터가 없이 계단으로만 좀 이루어져 있어서 이 점 역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겠군요. 승객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데 이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예, 서울교통공사 측은 아무래도 이 우회 환승이나 지상 환승 모두 승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영무원들을 좀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또 곳곳에 안내판도 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승객 불편을 좀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요즘 이 지하철 노선도 애플리케이션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이 서울교통공사 측이 이 주요 5개 애플리케이션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이 공사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공사가 끝나는 10월 31일까지는 이 우회 환승 경로로 자동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환승 경로를 찾아보시는 것도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11월부터 이곳 환승 통로가 다시 열린다고 하니까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연결해봤습니다. 광진구의회가 임시회획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주당 내 내분이 가라앉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결국 의장단 구성은 다음 회기로 넘어갔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광진구의회 제7차 본회의, 민주당 내에서 투표를 통해 재선의 고양석 의원을 최종 의장 후보로 선출했지만 결선 투표가 예정된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으면서 의장 선출은 무산됐습니다. 임시 의장을 맡고 있는 추윤구 의원을 비롯해 광진 을 지역 의원들은 당내 투표가 지역 국회의원이 개입한 강압적인 행위였다며 투표 결과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광진 갑지역과 을 지역 의원들 간 의장 선출에 대한 알력 다툼 때문에 의장 선출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지금 저희가 들어와서 성원을 맞추고 이제 표를 계산을 해보시면 의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섣불리 교양식 방법으로 14명이 다 홍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불리하니까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그건 망신이에요. 16일 열린 광진구의회 제8차 본회의 현장. 이번엔 양당 의원들이 모두 모였지만 의장 선출 투표는커녕 본회의는 시작하자마자 끝이 났습니다. 아직 민주당 내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217회 임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사례를 선포합니다. 12일과 16일 모두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의장단 구성은 결국 다음 회기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회기인 217회 임시회는 이달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회기가 넘어간 만큼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 이런 탓에 자칫 지난 5대 때 38일간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기록을 경신하는 게 아니냐는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서울 각 기초의회의 제8대 전반기 의장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을 배출한 종로구의회로 가봅니다. 유양순 의장 연결해 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종로구의회 최초 반갑습니다. 여성 의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당선 소감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지시 속에 영광스럽게도 최초의 여성 의장이 되었습니다. 여성 리더십의 가치와 필요성이 생활 정치의 일선에도 대도되는 만큼 최초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잊지 않고 섬세하면서도 깐깐하게 여성 특유의 장점을 살려서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섬세하고 깐깐한 의정 운영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내홍을 겪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지난 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겪으면서 소통과 화합이 우리 의회 이상과 의정 활동에 있어 얼마나 중요하다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네. 이 점을 의원님들과 공유, 소통을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순리와 순리대로 온 구성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의장님. 종로구의회에 네.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경험이 있는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이 어떤 의정 활동을 이끌어낼지 궁금합니다. 제8대 종로구의회 의정 활동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네, 초선 의원님들의 열정과 참신함에 또 다선 의원님들의 실력과 경험,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예. 의정 활동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이라는 목표 아래 단결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믿음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당을 떠나서 이 단결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네. 이 원 구성 결과 이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여당 의원들로 선출됐습니다. 구청장 역시 여당이고요. 네. 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가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종로구청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아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일부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소속 정당을 떠나 오직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목표를 아래 함께 제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종로구의회 운영에 대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종로의 첫 여성 의장으로 무엇보다도 여성이라서 더 잘한다는 말을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8대 종로구의회의 변화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를 이끌 유양순 의장 연결해 봤습니다. 초등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학교 앞까지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교통사고 불안을 지울 수 없는 것도 한 이유일 겁니다. 스쿨존 내 안전시설도 점차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엄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경사진 통학로를 지나는 차량들로 학생들의 사고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등교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아주 위험해요. 아차 하면 뭐 그냥 여긴 비탈길이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 학교 주변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이름하여 아마존 사업. 차로에는 차량의 제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미끄럼 방지 포장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요철 포장과 지그재그 형태의 차선은 운전자들의 서행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구로구는 최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2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내 2개 학교에 대한 아마존 사업을 벌였습니다.
아이들의 사고 예방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모든 학교로 확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일반적인 어떤 그 시설을 한 거고요. 여기는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학생들의 통학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되면서 학교 앞 안전시설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일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주택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1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6.4% 줄었습니다. 이는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큰 것입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 등 강남권 4개 자치구에서는 지난달 1,371가구만 거래돼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74.6%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안 등의 부동산 대책이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탑골공원 서문 인근 타로 노점 12곳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노점 철거 행정 대집행이 4차례나 이루어지는 등 구와 노점 간의 갈등이 계속돼 왔던 곳으로 타로 노점 12곳을 이전하는 내용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정비된 노점은 인사동과 관수동 등으로 6곳이 이전했고 나머지 6곳도 다른 장소로 분산 배치됩니다. 노점이 사라진 자리에는 보행 환경 개선 공사를 하고 띠녹지를 심어 노점 재발생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어제 서울시 교육청이 신청사 설계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일부에선 또 호화청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년 전 호화청사로 논란이 됐던 서울시 청사와 용산구청사와 비슷한 공사비라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혁신, 조희연 교육감의 비전이죠. 과연 청사 논란을 잠재울 만큼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지 서울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